네, 이제 앞서서 또 화면으로 예고 살펴보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일본에서 양적 완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경기 또 기업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면은 또 3분기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다가오는 4분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가오는 4분기 어떤 이슈나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반기 말이죠. 9월 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일단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이렇게 수익률을 좀 올리려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기대들도 가능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이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 영향이 되게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10월로 가게 되면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 그러니까 스페인 구제금융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시장을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그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주요국들의 행보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일단 유럽과 미국의 정책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자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이었는데요. 네. 일본은행의 정책은 두 나라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환율에 대한 방어 목적이 상당히 높아서 선진국 중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비슷한 압력들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들을 일본이 어느 정도 그 알린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영국이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여지들은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경기 문제, 또 기업 이익 문제입니다. 이 부분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 네. 과거에 이제 비슷한 시점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2009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도를 보면 2008년 말에 중국이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었고 G20국가 전체 다 합쳐서 5조 달러나 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안을 내놓은 바 있었죠. 지금은 유럽도 긴축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긴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여건과 통화 정책 이 둘 간의 차이들은 그때랑 현저히 많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고 해서 경기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경기 확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오거나 미국의 주택 경기가 돌거나 유럽에서 경기 회복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경기에 대한 기대들은 좀 미뤄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경기 없는 어떤 통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변수들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확장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좀 더 미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10월 증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밴드를 좀 예상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예상하는 10월 시장은 지수 하단은 1900, 그다음에 상단은 20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상승은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전판을 주는 계기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영란은행의 통화 확장 정책 그리고 ECB도 스페인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시장은 이제 기대감들이 가장 높은 이런 상황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부진한 경기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중반의 지수의 상승 그다음에 이후에 조정 가능성들을 좀 높게 두고 10월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환율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서도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양적 완화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도 이에 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영국도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선진국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유동성을 풀게 되는 거고요. 네. ECB, 유럽중앙은행도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어떤 유동성 확장이라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선진국 간에 이제 교차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약세가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유동성은 많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좀 제한되는 이런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국, 그러니까 한국, 중국 같은 경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 강도들이 높아질 여지들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 10월 같은 경우가 될 텐데 한국은행이 그 환율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강하게 얘기했었던 금통위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뭐 3위 브릿지, 그다음에 뭐 임팔서블 트리니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인플레를 좀 포기하고서라도 환율을 방어해야겠다라는 쪽들까지 강화가 됐었는데요. 비슷한 환경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차 원화 강세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 시각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예, 연말까지 보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 한 1,050원에서 1,080원, 기존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예. 좀 낮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이보다는 이제 2013년 다시 이제 1,000원 선 밑으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화정책의 릴레이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예, 원화 강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내수주 쪽들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네. 보호무역주의의 뭐 부활이라든가 어쨌든 통상 환경들 자체가 부진한 경기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 오던 것들에서 내수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수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싼 내수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 유통주 그 중에서도 규제 이슈가 상대적으로 강한 백화점 주식 같은 경우가 네. 저희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그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 자체가 예측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리 예단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됐을 때 빨리 움직이는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은 참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방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